반응이 센 CBC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스마트 스피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리드하는 분야의 수요조사에 나섰습니다.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고 관련 시장의 통계를 집계하면서 해당 업계의 시장조사를 지원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스피커, 드론 자율주행차, 핀테크 사업체, 스마트 공장 등 분야별 4차 산업혁명 지표를 1일 발표했습니다. 해당 통계는 지난 3월 기준이며 33개 지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분야에서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 카카오를 통해 판매된 AI 스피커의 누적 판매 대수는 412만 대로 집계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가입수는 지난해 말 기준 1,865만 개로 전년 대비 33.2% 증가했습니다. IoT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변하는 초연결 사회구현의 핵심 인프라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 사회가 초연결 인프라 기반이 빠르게 조성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올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5G 등 빠르게 진화하는 네트워크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첫 서비스에 나선 10기가 인터넷망 전국 인터넷 가능 지역은 6.8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능화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때 누구든지 활용 가능하도록 정부가 개방한 AI 프로그램 연동 이용 건수는 1,200만 건으로 지난해보다 7배가량 증가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지능화 기술 관련 AI 기업 수는 지난해보다 25.7% 늘어난 44개, 앱 마켓에 올라온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앱 업로드 수는 7,06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스마트 이동체 관련 수치도 빠른 증가세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용 정밀지도는 1,741km로 전년 대비 28.9% 증가했고 자율차를 위한 첨단도로 시스템은 323km가 구축 완료됐습니다.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국토부로부터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은 62대며 이는 전년 대비 40.9% 늘어난 수치입니다. 드론 조종 자격 취득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5,071명입니다. 이는 전년보다 만여 명이나 늘어나 드론 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드론은 7,177대로 집계돼 전년 대비 60% 증가했습니다. 각 기업들마다 물류 운송 등에 준비하고 있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조 분야는 스마트 공장이 지난해 말 기준 7,90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약 3만 곳의 스마트 공장을 만들겠다는 정부 목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간편결제와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실적은 일평균 533만 건에 2,306억 원의 거래 대금을 기록해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전년 대비 91% 증가한 건수며 123.4% 증가한 금액입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 수 및 가입자 수는 1,590만 계좌, 993만 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73.1%, 55.7% 늘어났습니다. 핀테크 업체 수는 전년 대비 4.9% 증가한 301개를 기록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을 접목한 서비스 출시가 활발해지고 있어 향후 핀테크 분야는 더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료와 에너지 분야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진료정보 전자교류 참여병원 수는 2,316곳으로 전년 대비 77.3% 증가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확산 사업을 통해 도입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564개로 전년 대비 34.3%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 농수산업 분야에서의 시설 원예는 22.2% 증가한 4,900헥타르, 축사는 77.9% 증가한 1,425호가 첨단 ICT 역량을 도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구글이 서유럽과 아프리카 대륙 하단까지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 에퀴아노 프로젝트에 나선다고 현지 시간 29일 발표했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까지 연결하는 에퀴아노는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구글이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의 인프라 개설로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퀴아노는 나이지리아 출신 작가이자 노예제 폐지론자였던 올라우다 에퀴아노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구글은 자사 서비스의 글로벌 인트라 개선을 위해 지난 3년간 500억 달러, 우리 돈 약 57조 7천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글이 해저 케이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독자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발판입니다. 특히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 기술이 대용량 데이터를 실어 나르기 때문에 더욱 견고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확보할 경우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면서 시장 지배력 강화는 물론 공급자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각종 시너지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해저 케이블은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단독으로 나서지 않고 여러 업체들이 공동 투자한 컨소시엄으로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구글은 단독으로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포부입니다. 에퀴아노 프로젝트까지 현재 구글이 지분 일부를 가지고 있거나 독자적으로 소유한 해저 케이블은 총 14개가 됐습니다. 구글이 단독으로 구축한 첫 번째 해저 케이블로는 지난 4월 완공된 미국 LA와 칠레를 연결하는 퀴리입니다. 라듐을 발견한 노벨상 수상자 마리 퀴리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두 번째는 내년 완공 예정인 미국 버지니아에서 프랑스까지 대서양 횡단 케이블 뒤낭입니다. 적십자 창시자인 앙리 뒤낭에서 따왔습니다. 에퀴아노는 구글의 세 번째 단독 해저 케이블이 되는 셈입니다. 구글은 에퀴아노 프로젝트를 위해 지난해 말 해저 케이블 개발 업체인 알카텔 서브마린 네트워크스와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까지는 나이지리아까지 연결하며 차후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순차적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해저 케이블의 첫 번째 사례는 1850년 영국과 프랑스 간에 놓여진 해저 전신 케이블입니다. 이어 대서양에는 1858년 아일랜드와 미국 뉴펀들랜드 간에 연결됐지만 케이블 절연 실패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1866년에 이르러 대서양을 횡단한 최초의 해저 케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터넷의 해외 연결망 트래픽의 약 90% 이상을 해저 관 케이블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글로벌 피자 프랜차이즈인 도미노 피자가 최근 무인 피자 배달 자동차인 R2의 상용화 계획을 밝혀 이목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휴스턴을 시작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가 미국 전체 지역으로 운영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 16,000여 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도미노 피자는 현재 국내 피자 브랜드 중 매출 1위에도 올라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R2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국내에서도 무인 피자 배달 자동차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R2는 일반 자동차의 절반 정도 크기로 알려졌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자동차이기 때문에 피자 배달을 위한 적절한 공간만을 확보한 것입니다. 주행 속도는 시속 40km이며 배달하는 동안 피자가 식지 않도록 보온 효과를 주는 장치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하면 핀 코드가 전송되고 R2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R2 개발은 스타트업 뉴로가 진두지휘했습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기술을 맡았던 엔지니어들이 퇴사한 이후 설립한 스타트업입니다. 도미노 피자는 자율주행을 비롯해 드론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뉴질랜드에서 드론으로 피자 배달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배달 로봇 프로젝트를 위해 도미노 로보틱 그룹을 별도 조직하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는 중입니다. 한편 미국 시장에서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배달 로봇 개발 경쟁이 뜨겁습니다. 지난 2017년 스타쉽 테크놀로지스가 처음으로 무인 택배 배달 로봇을 선보이면서 시장에 큰 반향을 몰고 왔습니다. 6개의 바퀴로 움직이는 이 로봇은 평균 시속 6.4km로 움직입니다. 내장된 지도와 GPS, 자이로스코프, 9대의 카메라 등의 센서를 이용해 장애물을 피하면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약 9kg까지 물건을 실을 수 있고 음식이나 의약품, 가벼운 생필품을 배달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전용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배송 여부 추적이 가능하며 주문자에게만 전송되는 핀코드를 통해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옐프는 자사 음식 배달 서비스인 잇24에 마블이 개발한 배달 로봇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블 역시 스타쉽 테크놀로지스와 함께 자율주행 로봇 개발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마블이 개발한 로봇은 카메라, 초음파 센서, 라이도 기술 등이 탑재돼 인도와 건물 등 장애물을 빠르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해상도의 3D 지도를 활용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온도 제어 기능까지 적용해 배달 로봇을 냉장고나 오븐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영국의 유통대기업 테스코도 로봇을 이용한 근거리 상품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주문 매장에서 5km 이내 로봇이 물품을 배송해주며 고객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배송 상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테스코는 향후 배송 거리가 늘어나게 되면 로봇이 수백 명의 배달 직원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총 상금 5천만 원 규모의 블록체인 뎁 개발 해커톤이 열립니다. 글로벌 표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19의 해커톤 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UDC 2019는 오는 9월 4일에서 5일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개최됩니다. 해커톤이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주어진 시간 동안 앱이나 웹 서비스 등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는 행사를 말합니다. UDC 2019 해커톤에서는 루니버스를 활용해 블록체인 뎁 개발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루니버스는 두나무의 자회사 람다 256이 개발한 차세대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블록체인 도입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환경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루니버스와 해커톤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팀은 오는 21일까지 UDC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루니버스를 이용한 뎁 개발로 과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선은 주제 부합성, 창의성과 혁신성, 활용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자를 선발합니다. 본선에서는 예선 심사 기준과 함께 기술성, 완성도, 사업성이 평가됩니다. 본선 진출자는 내부 심사를 통해 오는 8월 2일 발표되며 이들을 대상으로 8월 23일 두나무 본사 2층 업비트 라운지에서 사전 교육이 진행됩니다. 본선은 UDC가 열리는 9월 4일 낮 12시부터 5일 오전 10시까지 무박 2일 동안 진행됩니다. 1등 3천만 원, 2등 1,000만 원, 3등 500만 원, 인기상 한 팀 100만 원 상당의 기념품이 제공됩니다. 해커톤 신청과 접수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1일 현대 BSNC의 블록체인 기술 기업 H닥 테크놀로지가 오브스와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지난달 27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브스는 이스라엘 블록체인 기업인 헥사그룹에서 진행하는 블록체인 플랫폼 프로젝트인데요. 최근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인 그라운드X, 블록체인 기반 결제 솔루션 기업인 테라, 온라인 서점 예스24 등 여러 국내 파트너사들과 MOU를 맺었습니다. H닥과 오브스는 이번 협약으로 H닥의 POS 알고리즘 개발에 협력하고 글로벌 마케팅 활동과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협업할 방침입니다. 또한 엔드투엔드 블록체인 솔루션 구축을 위한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나섭니다. 윤부영 H닥 대표는 H닥은 혁신적인 기술적 가치를 보유한 오브스와의 POS 공동 개발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해 글로벌 기업들과의 전략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니엘 펠레드 오브스 대표 겸 공동 창업자는 오브스는 코리아 퍼스트 전략을 통해 H닥 등 업계 리더들과 협력해서 실질적이고 가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구현에 나서고 있다며 혁신적인 이중합의 설계를 제공하는 기업용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오브스의 독자적인 시장 지위가 인정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H닥은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을 모두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라이브 뉴스와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알찬 내용이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반응이 센 CBC 뉴스 홍시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